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과 고령화 사회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은 가까이 위치하지만 닮은 듯 참 다른 두 나라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캐나다 여성은 이 차이점이 참 신기하고 두 나라에서 너무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기와 함께 한국과 일본을 여행한 캐나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사만사라고 해요. 오늘은 저와 남편 닉이 함께 겪은 인생의 큰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을 여행 중인데 저희의 소중한 아기 트레이시도 함께하고 있어요. 트레이시와 함께 한국에 온다는 건 우리 부부에게 또 하나의 모험이자 기쁨이에요. 한국은 저희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곳인데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사실 닉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저는 그저 닉을 좋은 팀원으로만 생각했었죠. 그는 항상 신뢰할 수 있었고 일을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우연히 닉과 함께 펍에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인지 알게 됐죠. 특히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우리가 다녀온 곳들, 가고 싶은 곳들, 그리고 여행에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들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닉에 대해 다시 보게 됐고 그 후로는 우리 둘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자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함께 새로운 곳을 여행하곤 했어요. 때로는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가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함께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몇 년 후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 후 우리는 아이를 너무나도 원했지만 불행히도 우리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불임 치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랜 고민 끝에 입양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아이가 바로 트레이시예요. 비록 우리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트레이시는 가슴으로 낳은 우리의 보물이에요. 처음으로 트레이시를 부모님께 보여드렸을 때 그 놀라움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부모님은 트레이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동생과 언니도 놀라움에 소리를 지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온 가족이 그 순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날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어요. 남편 닉과 저는 항상 아시아 여행을 꿈꿔왔는데 특히 트레이시가 1살 생일을 맞기 전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여행을 계획했어요. 아기가 있으니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고민하다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놀라운 안전함은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자주 올리는 실험 영상으로 많이 접해봤는데 솔직히 영상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기대감에 부푼 우리는 먼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에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일본 사람들은 오모테나시라고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라는 게 예로부터 중시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저희의 기대는 무너졌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입국 심사대는 몇 개뿐이었고 그마저도 일처리가 너무 느렸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여행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트레이시는 점점 칭얼대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걸 달래느라 진땀을 뺐죠. 미리 작성해온 QR코드 덕분에 입국 절차가 빠를 줄 알았는데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동안 그 준비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효율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종이 서류를 작성하라는 요구도 많았어요. 그렇게 겨우 지옥 같은 공항에서 빠져나와 도쿄로 가는 열차에 올랐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트레이시는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앞좌석에 앉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매서운 눈빛이 저를 위축시켰고 뒷좌석에서는 누군가 일부러 의자를 발로 차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고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분명히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참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건 이해하지만 아기가 우는 걸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해해주지 못하다니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도쿄에 도착하고도 일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아기를 데리고 여행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나름대로 아기를 위한 편의를 봐줬어요. 하지만 가격이 높은 곳이 아닌 일반 상점이나 카페에선 전혀 다른 태도를 경험했습니다.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는 잘 받지 않는 곳이 많았고 아기를 데리고 가면 미묘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덜어먹을 작은 그릇이나 스푼을 부탁했을 때 다른 테이블에선 제공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없다라며 거절당한 적도 있었어요. 영어로 말을 걸면 피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소통이 어렵다 보니 여행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여행 커뮤니티를 검색해보니 요즘에 일본은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전부터 아시아의 나라들은 무시하는 편이었고 예전엔 그나마 북미나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잘 대우해주는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일어나며 일본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려들자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했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국민성으로 유명한 일본인들이 이제는 외국인 혐오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서 음험하게 차별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글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큰 사건이 없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일본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 실망한 채로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차피 가까운 아시아의 나라이고 한국도 인구 감소가 빠르다고 뉴스에서 들었기에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된 일정이었기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는 확연히 달랐고 저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한국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예약할 때부터 이미 차이가 느껴졌어요. 아기가 있다는 걸 알자마자 우선 탑승을 권해주고 비행기 내에 아기용 요라민 배신액도 준비해줬어요. 또 아기에게 맞는 이유식도 제공되더라고요. 트레이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기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어른들을 위한 기내식으로는 비빔밥이 나왔는데 밥과 함께 고추장이 든 작은 튜브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건너편 좌석에 한국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서 밥에 고추장을 짜고 스푼으로 비벼서 먹어봤는데 약간 매콤하면서도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었어요. 트레이시가 항공사에서 설치해준 배신넷 위에서 잠들어줘서 우리는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승무원분들은 계속 트레이시에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었고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에 저희는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저희를 놀라게 한 건 빠르고 체계적인 입국 심사였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다는 걸 알자 공항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서 짐이 많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서 그간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공공장소에서도 아기가 울면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주거나 트레이시를 귀엽게 바라봐 주었어요.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트레이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는데 저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한 한국 아주머니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비닐봉지로 소리를 내서 트레이시의 주의를 돌리셨어요. 그 덕분에 트레이시는 금세 울음을 그쳤죠. 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통역 앱을 꺼내셔서 대화를 이어가셨는데 아기가 울어서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아기 울음소리는 정말 반가운 소리라며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좋아하고 아기 울음소리는 음악처럼 느껴지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가 우는 것을 이해해주고 환영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큰 위로를 받았죠.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트레이시를 보고 아유 예쁘다 하며 웃어주시고 손을 잡아보고 싶어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약간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 저희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트레이시도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 이내 방긋방긋 웃으며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아기를 위한 식기나 의자를 먼저 챙겨주었고 현금 대신 카드로도 문제없이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에서는 현금을 쓰면 가게 쪽에서 당황하는 분위기였어요. 많은 가게들이 무인 주문 기계인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았고 심지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팔고 있는 작은 가게들에는 점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익숙한 느낌으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집더니 셀프 계산대에서 삑삑삑 계산을 다 끝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야 그곳이 무인 상점이라는 걸 깨달은 우리는 놀래서 야단법석을 떨었죠. 레스토랑에서는 주문 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서빙용 로봇이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한국은 참 효율적이고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최첨단인 한국과 아날로그 천국 일본이라는 구도가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 전에 꼭 확인해 볼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유튜브에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은 진짜 안전한 나라라면서 카페에서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실험 영상이 진짜 많거든요. 닉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회수를 위해 과장해서 만든 영상이겠지 하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저는 한국의 카페에 도착하고 1분도 안 돼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노트북을 발견했거든요. 전 놀래서 두리번거렸는데 그러다가 주인 없이 놓여있는 가방까지 눈에 들어왔죠. 좀 지나자 주인들이 자리에 돌아왔는데 한 명은 화장실에 다녀온 것 같았고 한 명은 주문한 음료를 받으러 다녀온 것 같았어요. 캐나다였으면 정말 순식간에 물건들이 사라졌을 텐데 이미 영상을 본 적은 있었지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건 진짜로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라는 거겠죠. 워낙 외국인들이 놀라워해서 한국 분들은 지겹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만큼 한국 밖에서 보기에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희는 한국의 시장도 방문했는데 정말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이 가까워지자마자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음식 냄새가 저희를 반겼어요. 트레이시도 생소한 풍경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죠. 상인들의 흥정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노점마다 뿜어져 나오는 고소한 냄새는 정말 저희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먹은 음식은 시장의 대표 간식 중 하나인 김밥이었어요. 작은 김밥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만든 지 얼마 안 된 따뜻한 김밥을 받았는데 그 맛이 정말 감칠맛 넘쳤습니다. 트레이시도 한 조각을 조금씩 먹었는데 입안에 넣자마자 그 작은 손으로 신나서 박수를 치는 바람에 저희는 크게 웃었어요. 상인분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고 그 순간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는 빈대떡과 각종 전을 파는 노점을 발견했어요.
노릇하게 붙여지는 빈대떡 냄새에 저희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라면서 상인분이 고소한 빈대떡 한 조각을 건네주셨는데 바삭바삭한 식감과 풍부한 맛에 정말 감탄했죠. 저는 솔직히 트레이시가 너무 어려서 이런 음식을 좋아할까 걱정했는데 트레이시도 빈대떡을 조심스레 먹더니 방긋 웃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트레이시는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와중에 지나가는 상인들이 트레이시를 보고 아유, 아기가 참 귀엽네요. 라며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어느 할머니는 쌀과자 같은 간식을 건네주시며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라고 하시더군요. 트레이시가 그 과자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희는 상인분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시장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을 때였습니다. 당황한 저희에게 어떤 상인분이 잠깐 여기서 피하세요라며 작은 천막 아래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이 팔리고 있었고 냄새가 정말 매혹적이었죠. 상인분이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잔 하시라라고 어묵 국물을 내어주셨는데 그 따뜻한 호의에 마음이 너무나도 포근해졌습니다. 국물 한 모금을 마시자 몸도 마음도 녹는 듯 했죠. 저희는 한국 시장에서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훈훈한 마음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희 가족은 그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추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는 우리 가족이 이 나라에 정말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이후 한국의 따뜻함은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전 일본과는 달리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국에서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좀 더 알아보니 그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주택 가격이 거론되더군요.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캐나다도 이민 문제나 인재 유출 같은 사회적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럼에도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트레이시는 아직 어려서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여행은 저희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도 아시아를 여행할 때는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에서의 실망과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 두 나라에서의 대조적인 기억은 오랫동안 저희 가족의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통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